네, 안녕하십니까. 한입에 먹는 경제 리포트의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이코노미스트 장현상입니다. 네, 요즘 이제 경제 좀 이렇게 이슈하면 항상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이제 지정학적 이슈들, 리스크에 관해서 좀 관심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만 해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전쟁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또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좀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이제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은 장현상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 좀 경제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네. 발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13일 가자 지구에 대해 국지적인 지상전을 시작했으며 14일에는 시리아 공항 및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8일에는 두 번째 단계의 전쟁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한편 양자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라는 곳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하는 등 전쟁이 인근 국가로 확산되어서 이제 전쟁이 더욱 퍼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에 좀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 좀 중동 지역의 갈등이 본격화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국가들, 뭐 주변이라든지 또 주요국은 좀 이렇게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유로 지역 등 이제 주요 서방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중동 국가는 예상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렇겠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작년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서방국과 경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의 경우에는 네. 이제 하마스와 이제 관계 개선을 이제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예측이 가능했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각자의 편에 좀 서게 된 건데 사실 전쟁의 이런 상황도 중요하지만 저희 결국 경린이 분들이 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전쟁이 글로벌 및 우리나라에 주는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엔 이제 작년과 같이 사실 중동하면 생각하는 게 석유, 에너지, 네, 또 네. 유가 이런 거 저희 좀 환율이나 경제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네, 네. 작년 이제 러우 전쟁 때 사실은 좀 유가가 많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움직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서 이제 저 아무래도 인플레 압력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같은 상황이 결국 벌어지게 될까요? 네, 지난 9월에 촬영했던 영상에서 이제 국제유가 오름폭 확대에 대해서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사우디의 감산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유가는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 전쟁 발발 이후 다시 급등하면서 네. 이제 유가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는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로 확전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서 유가는 다시 안정화되고 있고요. 오히려 전쟁 발발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이스라엘이 가스전 운영을 중단한 여파로 인해서 국제유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아직까지는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 중동 지역 전쟁이나 이제 러우 전쟁 때는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는 예상을 했지만 다행히 이게 좀 이렇게 확전에 대한 그 중동 전역으로 확전이 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다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에너지 시장 말고는 이제 좀 다른 파급 효과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전쟁과 같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는 금융시장에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그렇죠. 현상이 뚜렷하게 네네. 나타나는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안전자산인 달러화, 그렇죠. 달러화에 대한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그런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 효과는 조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분쟁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신흥시장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예.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시장국에서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신흥시장국들이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물가도 같이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거에 네.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이제 둘 다 동일한 지정학적 충격이었는데 둘 다 그 시점 차이로 인해서 조금 경제 파급 효과가 다르게 또 다르게 나타나네요. 나타난 네. 거예요. 이제 그 시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정도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주요국 경제가 과열되어 있었던 만큼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강력했는데 그렇죠. 예. 네. 지금은 경기 둔화 그리고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양국 간 전쟁이 다른 국가로 이제 확전되지는 좀 않아서 국제 유가가 이제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지만 아직 사실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좀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또 다시 급등을 그 네. 소식에 의해서 유가라든지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이후에 전쟁 상황은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네. 지금 가자 지구에서 아직 지상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예. 이스라엘과 다른 무장정파 간 충돌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전쟁 양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먼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한 달이나 두 달 내로 금방 끝나게 될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을 위한 전면전을 통해 하마스 및 다른 무장 세력의 충돌로 이제 번지는 두 번째 장기화 네. 그 시나리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란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되는 예.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 3번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로 사실 좀 예상을 하실까요? 근데 아무래도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란의 개입 여부가 향후 전쟁 양상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란은 하마스의 지지 의사를 보였지만 직접 관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관계 개선 의사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에서 대이란 제재가 조금씩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측면에서도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늘려주면서 사우디 감산의 여파를 조금씩 상쇄해주고 있었던 만큼 두 국가가 관계 개선을 통해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낮은데요. 만약 이란이 진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직접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하마스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상황을 생각해. 네, 그럼 저희 결국 경린이들이 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 이란의 참전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좀 여기에 결국 전쟁 양상이 바뀔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분쟁 확대를 이제 원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는 미국이 이제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과 삼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제한해 분쟁 확대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이제 우리나라 금융 및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달러원 환율의 경우 경린이 여러분들이 환율톡톡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주요국 금리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전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반등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해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전쟁 상황은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10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나 좀 생산자 물가 전보다 좀 낮게 나와서 시장이 좀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살짝 안도했지만 결국엔 또 이런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만큼 저희도 좀 이렇게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한입에 먹는 경제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